하프라이프 알렉스요? 하프라이프 알렉스 봤죠. VR을 체험하기에는 좋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VR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역시 VR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는 일단은 하드웨어가 갖춰져야 됩니다. 사이버펑크는 제가 사이버펑크 세계관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래저래 게임 플레이 화면을 보니까 1인칭 디비전 같은 느낌일 것 같아서 별로 구매 목록 같은 거에 고려하고 있진 않습니다. 할로우나이트의 후속작, 무슨 할로우나이트를 싫어해서. 액션 게임에 바디 블로킹이 있는 게임은 모두 쓰레기다. 바디 블로킹 뭐냐고요? 정확히 말해서는 바디 블로킹 데미지인데요. 몬스터에게 닿기만 해도 데미지가 들어오는 형식을 말합니다. 그런 게 하고 싶으면 있잖아요. 도돈파치 같은 걸 하면 됩니다. 탄막 슈팅 게임을 하면 되는 거죠. 메탈 슬러거조차 가만히 있는 애들한테 닿아도 데미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드코어함과 이제 액션성을 뭔가 컨트롤 비중에 게임을 만들었는데 무려 공격도 하자는데 닿기만 해도 데미지가 들어온다. 말이 됩니까? 그럼 몬스터에다 공격하는 애니메이션은 뭐하러 집어넣은 겁니까? 소울라이크를 좋아하냐고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크소울을 좋아하는 이유는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다크소울이 그저 사람을 화나게 하는 게임을 만들면 소울라이크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고요. 제대로 분석도 하지도 않고 그냥 소울라이크 해서 만들어 놓은 쓰레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쓰레기들을 봉투에 담아서 한 곳에 모아서 그 제작자들이 모두 그거나 하고 인생을 보냈으면 좋겠군요. 너희들 많이 먹어라. 그리고 말이죠. 소울라이크의 어떤 오리지널이라고 볼 수 있는 다크소울 언저리 애들 있잖아요. 걔네 사실상 난이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면 당해서 알면 다음엔 해결 방법이 있거든요. 무지에서 오는 죽음이지 알면 안 죽어요. 알고 적절히 대응했다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 죽는 그 대응하는 방법도 심플하게 짝이 없습니다. 스페이스를 누르면 돼요. 모든 공격은 무적 판정으로 피할 수 있다. 정말 심플하죠. 물론 간혹 그런 게 안 되는 녀석이 있긴 합니다. 브레스류 언저리라든지 이런. 하지만 그 숫자는 얼마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제 고집 부리지 않고 적당히 이제 어떤 마법이라든지 이런 언저리를 사용한다면 굉장히 쉽게 깰 수 있습니다. 블러드본 콘솔 독점이라 블러드본 안 해봤습니다. 세키로는 왜 안 하냐? 다크소울 언저리에서 즐길 수 있는 건 대부분 즐겼기 때문입니다. 블러드본도 그렇고요. 세키로도 그렇고 이제 블러드본이 만약에 지금 PC 같은 걸로 나온다고 한다면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저는 느꼈습니다. 블러드본이고 세키로고 전부 다크소울이 조금 뭔가 세계관이 변한 그런 게임이 된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 다크소울이에요. 하지만 전 다크소울에서 즐길 거리는 모두 즐겼기 때문에 포아는 어떻게 생각하냐? 포아는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1대1 런저리에 비슷한 그런 전투 양상을 가져가는 게임은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와우 안 해봤습니다. 근데 와우는 손도 댄 적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애초에 저는 이제 게임 자체를 제가 어느 정도 보는 눈이 생겼을 때 게임을 뭘로 시작했냐면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하프라이프 2를 만나고부터입니다. 그랬는데 와우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저는 체력이 먼저 깎인 다음에 스킬 모션, 그러니까 스킬을 누르자마자 체력이 깎이고 스킬 모션이 들어가는 게 오피셜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만들다가 알았어요. 세상에 이게 오피셜인 시스템이었다고? 이거 왜 공격 모션 다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체력이 먼저 깎이죠? 라고 하니까 나온 대답이 그거였어요. 와우에서는 원래 그래. 로스트아크 하는 맛이야. 던전이나 이런 거야. 그다지 저는 불만은 없습니다만 로스트아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게임이기 때문에 망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망했다고 보기에는 생각보다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온라인 게임이기 때문에 너무 컨텐츠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숙제도 많이 만들고 목표도 너무 높게 책정돼 있고 약간 이런 느낌. 다 같이 하는 레이드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만 너무 많은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모두 다 수행하지 않으면 망하는 시스템이라면 그닥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집단적 솔플을 하는 형식의 마영전 같은 느낌의 레이드는 좋아하지만 파이널 판타지 같은 느낌의 레이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힐러가 없으면 게임을 할 수 없다 같은 쓰레기 같은 시스템은 좋아하지 않는 거죠. 탱커가 없으면 게임을 할 수 없다 같은 느낌이나 야숨 같은 오픈월드 형식. 야생의 숲길 안 해봤습니다. 정말 극찬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있는데
뭐 얼마나 대단한지 할 기회가 있다면 뭐 그다지 해보고 싶진 않습니다만 구태여 하게 된다면 흥미를 가지고 해볼 것 같긴 합니다. 누군가 꼭 해야 돼 라고 얘기한다면 말이죠. 모던 워페어 워전 잘 만든 것 같다. 그 망할 3인 강제 파티 시스템만 아니었어도 제가 손에 잡아봤을지도 모르겠으나 더 포레스트 2 나오고 나서 꼬라지를 보고 사볼만한 것 같습니다. 뭐 분명 안 사겠지만 림피트 해볼 생각 없습니다. 오버워치 2요. 이번에 오버워치 PVE 모드 뭐 언저리 새로운 것 또 하나 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나온 모드 자체는 그닥 막 나쁘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거 완전 쓰레기들입니다. PVE 게임에서 이제 게임을 개판으로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인 이 거점에서 나가지 마십시오 같은 쓰레기 시스템들을 모두 한껏 채용해서 떡칠을 해놓은 맵들을 아주 정말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걸 보고 완전 쓰레기군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오버워치2도 그 모양일 거고 안 사겠죠. 뭐 물론 할 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살지 말지가 정해지긴 하겠지만 뭐 어쨌든 분명 들어가서 게임을 하면서 욕을 할 것은 분명합니다. 쓰레기들 게임을 이렇게 만들다니 같은. 디아블로3요? 안 해봤습니다. 라이엇에서 새로운 FPS 게임을 출시한다. 관심 없습니다. FPS 게임은 말이죠. 지금 현재 단계가 뭐냐면 일반인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범주 자체는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뇌절 단계거든요. 그래서 별 이상한 능력이니 뭐니 이런 걸 집어넣어가지고 FPS 게임의 근본인 슈팅의 재미는 점점 사라지고 다 오버워치가 돼가고 있어요. 오버워치도 아니죠. 팀포트리스입니다. 엘든링 말고 기대하는 게임이요. 패스 오브 엑자일 2 정도 괜찮은 핵앤슬래시 게임을 한번 해보고 싶긴 합니다. 정도라서 리얼을 추구하거나 초능력 대전이 되거나 둘 중 하나다. 정확합니다. 리얼을 추구해서 이제 괜히 불편하기만 하고 신경 쓰이는 것만 많은 짜증나는 게임이 되거나 슈팅을 빙자한 초능력 대전이 되거나 나는 총 쏘러 왔는데 게임이 나루토였어 같은 결론이 나버리는 게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탄피 걸림. 이미 타르코프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뭐를 트리거로 발동하냐. 내구도. 총기의 내구도가 내려감에 따라서 총기의 고장 확률이 올라갑니다. 쓸데없이 디테일하다고요? 뭐 그렇습니다. 짜증나는 것만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는 차단해 놨습니다. 뭐 쓰레기 같은 시야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잖아. 모니터가 이렇게 작은 걸로 퉁쳐버리기 때문에. 하지만 운이 나빠서 니 탄이 총에 걸리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건 리얼리티니까. 하지만 너의 시야각이 쓰레기 같은 건 우리가 어쩔 수 없지. 네 하드웨어가 쓰레기 같은 거니까.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지. 라고 말해버리는 게임이니까요. 그런 걸 해결하려는 어떤 고민은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옵션에서 시야각을 넣어라. 시야각을 넣는 게임은 많죠. 그런데 시야각을 그렇게 해서 이제 억지로 늘려놓으면 뭐합니까? 시야각 너무 늘리면 어떻게 돼요? 목표가 안 보입니다. 왜? 목표가 점점 좁아지거든요. 점점 쪼꼬매지거든요. 무슨 카트라이더 부스터 썼을 때도 아니고 말이에요. 제가 그나마 잘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게임 모너 말고 뭐 있냐고요? 배틀그라운드 3인칭과는 다른 느낌이려나요? 배틀그라운드 3인칭도 완전 쓰레기입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이미 3인칭이라는 시스템 때문에 이 대부분의 어떤 게임적 전투의 시스템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무너져버린 형태죠. 그리고 저는 몬스터 헌터 자체도 그렇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걔는 회피에 대한 어떤 무언가를 어떻게 해줬어야 했어. 제 기준으로 가장 잘 만든 게임은 뭐냐? 제 기준에서 가장 잘 만든 게임은 킬링 플로어 1? 뭐 물론 킬링 플로어 1도 말이죠. 여러가지 형상을 본다면은 완전 쓰레기 같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투나 플레이어의 자유도, 밸런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손색 없이 만들어 놨습니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살짝만 만져주면 정말 슈퍼 초 갓겜이 되어버리는데 업데이트가 엄청기 때문에. 그죠? 딱 그 장르에서 보여줘야 할 건 다 보여줬습니다. 언패물이 유의미한가? 예. 바리케이트를 건설할 수 있는가? 사실 바리케이트를 건설하는 기능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을 활용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성능의 바리케이트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일각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막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몹들과 이 사람과의 어떤 체력과 데미지의 분배가 정말 적절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걔네가 변태처럼 잘하는 짓이 있는데 뭐가 어떻게 되면 몇 방 그리고 뭘 어떻게 하면 몇 방 이런 게 굉장히
한두 발 차이로 애매하고 깔끔한 게 난입니다. 그런 걸 정말 변태처럼 잘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손색이 없습니다. 물론 게임이 말이죠, 판정이 더러워서 머리를 쐈는데 헤드샷이 안 된다거나 이런 점은 반드시 있긴 합니다. 어디서? 계단 같은 데서 뭐 밑에가 울퉁불퉁하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플레이어로서는 눈 감아줄 수 없는 부분이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비노기 영웅전 시즌 1까지만 개발되어 있을 때도 굉장히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온라인 게임인데도 정말 대단했지. 어디 게임에서 게임을 가장 잘 만드냐, 믿고 살 수 있는 게임 개발사 같은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프롬 소프트웨어의 사장 그 아저씨가 말이죠,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뭔가가 있습니다. 그 아저씨한테 붙어 다니는 별명이 있는데 미야자키 터치였나? 약간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그 아저씨 손에 닿으면요, 소울류를 재밌게 한 사람들은 대부분 손에 맞아요. 근데 나쁘게 본다면 게임이 다 똑같아요. 정도가 있다. 소울류 게임 자체는 어떻게 보냐고요. 오리지널들은 생각보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걸 따라한 아류작들은 대부분 쓰레기입니다. 소울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게임 철학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전혀 모르고 있어. 소울류의 게임 철학이 뭐냐고요. 알면 안 죽는다. 소울류에 담겨있는 철학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게임이 어려운 것이 랜덤한 패턴이나 즉사기에서 나오지 않는다 라고 생각한다. 대단한 생각입니다. 게임을 어렵게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액션 게임에서 피해야 할 행동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그겁니다. 즉사기는 피한다. 랜덤성 패턴도 피한다. 랜덤성 패턴이라는 건 운에 기대게 되거든요. 이 패턴 다음에 못 피합니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몇 가지 패턴을 정해둔 보스가 딥러닝으로 어렵게 만든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컴퓨터의 연산 능력을 상대로 인간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건 이미 지나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한을 걸고 거기에 대해서 패턴을 보여주도록 해야 되는데 재밌는 상대가 되겠죠. 좋다고 봅니다, 저는. 애초에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처럼, 그러니까 이런 대회도 있었어요. 얼마나 인간처럼 행동하는 AI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걸 경쟁하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답을 맞추는 어떤 그 중에 이제 인간이 몇 명 들어가 있었는데 제대로 답을 고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구분할 수가 없어서 PVP로 하는 게 낫다고요? 그건 매우 큰 오산입니다. PVP는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그 실력 편차의 랜덤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필요한 인원수만큼 방에 투입되고 그 사람들이 경쟁을 하는 말도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누군가는 이제 실력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고 반드시 누군가는 게임이 재미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을 100% 피해서 사람 개인에 맞는 가장 정확한 실력에서 놀아주는 개인의 가정교사가 1인마다 들러붙는 느낌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난이도의 게임이 완성되는 거죠. 팀게임 PVP는 이미 랜덤 게임. 바로 저거죠. AI의 딥러닝을 탑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AI가 어렵거나 뭔가 압도적인 성능을 내거나 이런 것만이 이제 딥러닝의 의미가 아닙니다. AI는 이미 인간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 우월한 능력으로 그 인간의 어떤 습성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러닝을 해서 그 인간과 가장 재밌는 게임판을 깔아주고 놀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애초에 게임은 그런 거니까요. 게임의 본질을 이해합시다, 여러분들. 게임의 본질을 이해하면 AI가 해야 할 방향도 나옵니다. AI는 어렵기 위해서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제 게임 업계에서 사람들을 게임을 접게 하지 않으려는 무수한 노력은 말이죠,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인공지능 왜 만듭니까? 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이미 그 옛날부터 인간을 뛰어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고지고대로 야, 얘 죽여 이렇게 하면은 인간은 이길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한을 하는 과정을 AI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제 게임에서는 말이죠. 그러니까 게임 안에서 적의 AI를 만드는 과정은 단순하게 말해서 이겁니다. 얘를 얼마나 더 멍청하게 만들 것인가.
근데 이제 딥러닝을 시킨다는 거는 상황에 맞춰서 플레이어가 얼마나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네가 얼마나 멍청해질 것인지를 네 알아서 판단해라 라는 것이 되겠죠.